젊은 친구가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한다, 엄청난 기술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환자분들이 저를 인정해줬던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지금이 훨씬 나세요. 완전 어마어마했구나. 그 5대5 가르마. 그 안경 하면 그때 더 힘들었어. 나이 먹기 아니야. 너무 젊은. 진짜 안 먹혀. 26살 때 내가 오픈했다니까. 자산 가치도 낮았지. 내 또래에서 그런 사람 없지. 근데 그러니까 원장 너무 멋있다. 20몇 살은. 나처럼 돈 번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만났어야 돼. 그때 벌었을 때가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돈이 또 돈 쓸 시간도 없어. 돈 쓸 시간이 없어. 항상 그 쇼핑백으로 들고 와서 진짜요? 한 제일 많이 입고 이런 남자를 빨리 꼬셨어요. 행을 주고 시간도 없어. 빨리 쇼핑백부터 줘. 네, 결혼하셨. 그래서 동생이 있었거든. 동생이 이거 봤어. 눈 돌아갔어. 돌아가죠 원장님. 형이 돈 많이 버는구나. 그때도 충성하더라. 역시. 동생이랑 시작한 게 얼마나 웃겼냐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주에서 마지막 공부했을 때 보통은 올라와서 뭘 계약을 하고 하는데 계약을 먼저 하는 거야. 성남을 군인 때 아직 군인인데 기대도 안 하고. 그걸 6개월 전에 미리 다 한 거야. 또 집도 안 가봤는데 집을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그때 알아본 거야. 분당이 진짜 좋은 데인 줄 알았어. 감동이었어. 그래서 분당을 꼭 가야 한다 생각했어. 시골 사람들 특징이죠. 분당에 올 태연약을 꼭 가야 했다 생각했는데 태연약에 그때 그걸 미리 계약을 한 거야. 미리 계약. 스타트한 게 월세산에 45짜리 동생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 동생은 그때 학생이었거든. 그래서 동생 데리고 거기서 저도 이제 어느덧 치과 의사가 된 지는 뭐 20년이 넘었네요. 저 면허증 딴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다음 로컬에서 이렇게 개원의로 생활한 지는 몇 년일까? 15년? 어느 한 치과가 처음은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성남에서 치과를 개인병원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굉장히 치과가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제가 옆에 이 쟁쟁하신 그 선배들보다는 아무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은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는 그 젊음과 체력, 성실성 이거 하나 가지고 매일 야간 진료를 했어요. 그때는 야간 진료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요. 일반 병원들이 하시더라도 뭐 수요일 저녁에 하루 정도 이게 근데 제가 거기서 날마다 혼자 매일 9시까지 몸이 부서져 나갈 때까지 야간 진료를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환자분들도 많이 왔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병원들이 보고 있는 환자들 2배 정도를 제가 혼자 날마다 치료하면서 봤죠. 평생 볼 환자들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그때 보지 않았나.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느꼈던 건 환자분들은 치과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프지 않은 이상 치과는 다 가기 싫어하세요. 당연히 치과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특히 어떤 고통이 제일 무서워하냐면 당연히 마취에 대한 고통이 좀 실질적으로 마취가 잘 되면 치과 치료는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이제 무조건 치과를 무서워하긴 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바늘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바늘 주사를 잘 못 맞아요. 남들한테. 또 바늘공포증이 있거든요. 통증에 대한 마음이 좀 공감되는 가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한테 마취를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하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간보다 좀 할애를 많이 했고요. 사실 안 아프게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시간과 관심과 배려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사실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마취를 하면서 터치를 좀 다른 부분을 함으로써 감각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자입하는 부분에 우리가 도포 마취를 바르는 마취를 먼저 감각을 좀 죽이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차가운 온도에 마취액이 들어가게 되면 또 아픔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어떤 온도에 미리 맞춰놔서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압력 차이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순간 쑥 들어오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사실 아픈 거거든요. 그 압력을 전달 안 하게 최소로 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또 마취액을 주입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입점 자체도 안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입점도 바로 직접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표면부터 먼저 마취를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퍼뜨리면서 가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 종합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서 그 환자한테 하게 되면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도 마취를 해줄 수 있어요. 치료하는 것도 당연히 마취가 잘 돼 있으면 안 아프죠. 그러면 이 치과 시술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도 통증이 없게도 가능해요. 사실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진료 시간은 오히려 신속하게 빠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능숙해져야 되거든요. 가끔은 솔직히 우리 닥터분들이 자기 만족으로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진짜 작품 만들어야지. 환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덜 하는 게 아니라 좀 빠르고 신속하게 좀 정확하게 그렇게 끝내주면 굉장히 좋죠. 환자가 입 벌리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은 굉장히 좀 짧게, 그렇기 때문에 기술 더 연마를 하고 오랜 시간의 경험을 쌓는 거겠죠. 하지만 마취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취하는 시간은 충분히 여유 있고 배려할 수 있게, 진료 시간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끝낼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만 환자가 고통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시에 성남에서 아프지 않은 치과로 되게 유명해지셨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물론 아까 야간 진료도 한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저를 인정해줬던 거는 젊은 친구가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한다. 사실 엄청난 기술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환자분들이 저를 인정해줬던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치료를 잘했는지 환자분들은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손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 안 아팠다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크거든요. 그만큼 배려를 한다면은 다른 것도 이렇게 배려 있게 치료를 잘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추측할 따름이에요. 너무 또 존경심 갖게 정확하게 생기는 거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개원을 하시면 보통 이제 치료하기 급급하고 아니면 돈을 벌기 급급할 수도 있고, 제가 아픈 거 너무 싫어해서요. 그 환자가 아파할 때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주사가 들어갔을 때라든지 치료할 때 고통을 느끼는 그 모습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괴로워요. 보고 있고 하는 게 참으세요 하는 이 내 모습도 싫고요. 어떻게 하면 진짜 안 아프게 하느냐는 최고의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실적으로 와 진짜 왜 이렇게 안 아파? 이런 말 들었을 때 사실 보람도 엄청 느끼고 그런 느낌으로 했던 거지 다른 목적이 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크라운 치료 많이 한다 했잖아요. 이 보편적 치료들이 치아에 손상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때 몰랐을 때 앞니 같은 거 치료를 오시면 크라운 치료 많이 했어요. 그때 유행하던 재료가 PFM이라는 재료예요. 이게 포셀라인 퓨스드 메탈이라 해서 세라믹 자체가 잘 깨지기 때문에 안쪽에는 그 은색깔 나는 금속이 들어가고요. 바깥에 세라믹을 입힌 재료거든요. 이 재료를 앞니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앞니에는 신미성 있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탈, 금속도 들어가야 되고 세라믹도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끼워 넣으려면 이를 몽땅 깎아야 됐어요. 삭제량이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나온 재료가 이게 최신 재료이고요. 단점은 딱 뭐가 있었냐면 바로 치아 삭제량이 많다. 근데 그전에는 앞니에다 했을 때 뭘 했겠어요? 금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오픈 크라운이라 해서 금에다 뽕 뚫어서 끼워 넣기도 하고 아니면 금리를 진짜 끼우기도 했는데 재료가 신미성 때문에 나온 재료들이 바로 PFM이라는 단점이 이제 이를 너무 많이 깎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저도 사실 하면서도 이게 너무 공식대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뭐 다른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라고 보냈어요. 점점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캐드캠이 저희가 적용한 지가 한 10년이 곧 넘어가는데요. 컴퓨터가 스캔해서 인지를 하고 로봇이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밀링머신 생각하면 돼요. 정밀하게 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진짜 이런 고전적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치아 안 깎고 좀 해볼 수 있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PFM 다음 나온 재료가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이라는 그 역시 메탈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두꺼웠어요. 그 다음에 좀 라미네이트 같은 게 나왔는데 삭제량이 많은 라미네이트였단 말이에요. 점점 저도 어떤 장비라든지 재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치아를 안 깎으면서 이 세라믹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엄청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게 이제 저희 민씨 역사기도 해요. 계속 쭉 가면서 계속 발전해온 결과물이 지금까지 이제 온 거라 보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내 치아라 생각하면 나는 PFM 죽어도 안 했거든요. 저 가족도 절대 안 권했을 거예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삭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어요. 신경이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시술하고 나서 시린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또 PFM이라는 재료가 그 본딩이 되는 게 아니라 시멘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탈락이 되는 부분에 그 갭이 생기면 바로 그 틈새로 충치가 또 생긴다든지 되게 많았죠.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적 치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은 재질은
없을까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제 미니시로 맞아요. 예. 저도 초창기 했던 치료를 보면 그 민씨 초창기 10년 전에 했던 치아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재미있게도 지금 그런 분들이 10년 만에 와서 체크도 받긴 하지만 물론 탈은 안 나 있지만은 해난 걸 제가 봤을 때 와, 정말 많이 깎았구나. 정말 반성해요. 만족스럽게 덜 깎게 됐다라고 했던 그 시점이 점점 온 거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낫고요. 자작년보다 작년이 낫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봐요. 남들은 단순히 얇게 깎는다 하지만 지금 얇게 깎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얇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삭제를 가능한 안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치아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보강이 돼야 되고 이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족을 하면서 치아를 가능한 손상 없이 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할 말은 더 엄청 많은데 뭐 물어보면 계속 더 있어.